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사사건건입니다. 뉴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에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한솔 기자,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발사체를 쐈네요. 지금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발사체가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고각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문자로 공지한 시각이 2시 38분인 것으로 미뤄봤을 때 발사는 2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발사 위치나 비행 거리 등 추가적인 재원은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는 올해 들어서 이번이 12번째입니다.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는 신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인 화성 12형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례적으로 공동 분석 결과임을 밝히면서 두 차례의 발사가 신형 ICBM 체계, 즉 화성 17형 발사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오전에 또다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20km 미만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두 차례 시험 발사가 ICBM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가장해서 화성 17형의 최대 사거리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일 미군 기지에 있는 특수 정찰기들을 한반도 상공으로 보내 정찰 비행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전개 배치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칠함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 서해에서 훈련을 했다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오늘 오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군은 현재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이어서 최영일 평론가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ICBM이 맞다면 네.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건데요. 넘어가는 거죠. 아까 리포트에 나온 대로 16일에 한번 시도했는데 이 공중 20km 지점에서 폭파했어요. 네. 실패. 이게 화성 17형 이른바 이제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할 때까지 쏠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나흘 전에는 방사포를 이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네. 이제 두 번째로 장거리, 그러니까 ICBM 탄도 미사일을 실험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 추정에 대한 재원은 이제 앞으로 확인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 문재인 대통령 NSC를 소집했고 주재하고 있습니다. 화성 17형이라면 탄두를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기존의 ICBM보다 화성 16형보다 더 굵고 커졌습니다. 일단 커졌으니까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적어도 15,000km 정도를 본다면 이게 미국 본토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그런 이제 미사일이고요. 굉장히 이제 괴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커졌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다탄두도 장착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금 ICBM을 완성한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재진입하는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시험 발사 계속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이 로켓이라고 이제 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발사하면 로켓이고 각도를 놓고 목표 지점으로 쏴서 땅으로 떨어지면 ICBM인 겁니다. 큰 차이는 없고. 그런데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실험을 계속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하는 또 이제 그 집요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계속 발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네, 지금 한미 군사 정보 당국이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이 시각 NSC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진행할까요? 예, 바로 분노의 업무 보고 거부. 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네네. 이야기군요. 원래 인수위원회 사법정무 행정분과에서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법무부 업무 보고를 예정했었습니다.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이죠. 첫 번째로 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독립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 쪽에서는 자, 이게 현 정부의 이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의 검찰 정책에 대해서 비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심지어 대변인은 사보타주라고 하는 발언까지 냈습니다. 네, 분노를 표시했고요. 자, 원일이 인수위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해서 검찰 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돼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내비칠 수 있습니다. 거악의 척결은 검찰의 고유 임무이자 기능입니다.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하려는 사보타지로 의심받기 충분합니다. 네,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도 네. 충돌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전방위로 확산되나요? 전방위로 확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가 5년 동안 검찰 중립성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독립성 문제가 그럼 안 지켜졌다는 자평을 낸 거냐 하면서 검찰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중립성이 강화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 본인의 신념을 피력을 했고요. 이 문제도 계속 부딪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네. 다시 만나자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게 회동이 계속 이게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라고 하는 전제를 달고 아니 당선인이 현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무슨 조건과 협상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것은 회담이 아니다. 덕담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필요한 참고사항을 전해줄 수도 있고 이 환하게 웃으면서 차 한잔 나누는 모습에 국민들이 얼마나 이제 안심할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답답하다는 입장을 냈고요. 이 또 청와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인수위는 또 강한 이제 반론을 냈기 때문에 이거 평행선이 계속가고 있네요. 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네, 자 거야 새 사령탑은 아직은 여당입니다만 네. 5월 10일 이후 야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 지금 이 시간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이 콘클라베 방식이죠. 교황 선출 방식. 1차에서는 의원들이 다 추천자를 써내는 겁니다. 누구 이름이라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이제 10%를 넘은 사람들이 추려져서 2차 투표로 가는데 3분의 2를 넘은 사람은 당연히 없었고요. 지금 4명으로 추려져서 2차 투표로 넘어갔는데 지금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박광원, 박홍근, 이원욱 의원이 들어갔는데 이 김경협 의원은 이제 의사를 피력했는데 떨어졌고 최강욱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4파전이 됐고요. 이제 2차 투표에서 7분간의 정견 발표를 하고 과반을 얻는 사람이 나오면 바로 원내대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1, 2위를 한 사람만 3차 결선 투표를 가게 되니까 아마 오늘 저녁쯤 되면 속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잠시 후 여의도 사사건건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뭡니까? 예, 470명 역대 사망 최다. 네, 코로나 소식이군요. 네, 안타깝습니다. 470명 사망자가 이제 오늘 오전 발표가 됐는데 어제 확진자 수는 이제 40만 명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39만 5천 명이 넘겨서 역시 많은 숫자인데 정점은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거든요. 1,081명으로 현재 발표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64% 병상 가동률. 아직은 좀 여유가 있지만 지금 비수도권만 보면 70%를 넘겨서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의료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사망자들을 보시면 80대 이상 고령자가 316명입니다. 470명 중에. 그리고 이제 70대가 90여 명이고요. 그리고 30여 명, 그리고 10여 명. 이렇게 50대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고령자, 기저질환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행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또 제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 계속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예, 침공 한 달, 전쟁 범죄. 야, 벌써 한 달이 됐군요. 한 달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 유럽의 동맹 국가들과 이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벨기에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는 회의를 하고는 폴란드까지 방문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러시아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후의 제재 방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과거에 전범이라고 불렀고 이거 이 살인적 독재자라는 표현도 푸틴에게 썼는데 이번에는 이거 전쟁 범죄다.
국제사법재판소 등 형사기소까지도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유엔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민간인이 977명 사망이 나왔는데 이 현지 보도는 더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집계된 게 그 정도고 네. 현지에서는 끔찍한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특히 비무장 민간인 피해는 더 막아야 그렇습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